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정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왕정순 시의원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됐었는데 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행감이었잖아요. 기경위에서의 행감은 어떠셨나요? 네, 기경위는 이제 서울 시민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이렇게 보는 경제적인 정책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 마지막 행감을 진행하시고 나서 지금은 좀 많이 좀 여유가 그나마 좀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예결위원 활동을 계속해서 해와서 어제 예결위가 마지막 마무리되었고요. 그렇군요. 예. 행감에선 어땠는지 기경이 행감은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서울시에서 이제 그 경제적인 것도 하지만 노동정책 관련해서 일자리에 관련한 것도 기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서울 비전 2030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좀 주력해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예. 뭐 그 외에 뭐 아무래도 그 시민들의 세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경에서는 특히 그 부분 많이 보실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일자리라던가 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 그 부분도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민생노동국이 있어서 그 전통시장 관련 소상공인 관련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그 그러니까 소상공인 화재 가입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 화재보험 말씀하시는군요. 가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좀 가입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가장 피해가 크고 손해율이 많을 텐데 가입률이 전국 꼴찌여서 그거를 제가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오늘 의원님 의상이 굉장히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늘색의 이 자켓에 파랑색 목도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오늘 의원님이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게 시상식 수상자 복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두드러진 의정활동 하신 시의원들 선정해서 이게 상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로 진행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말씀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어떤 의정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 안에서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네. 일단 이 특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법이 늦게 발의가 됐어요. 작년에 발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늦어진 감이 있었는데 그 법하고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AI.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의회 내에서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그 대비하고 AI 기술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윤리적인 문제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 기반을 해서 조례를 3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네. 일상에도 좀 AI가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분야에서 지금 AI 관련돼서 뭔가 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신데 서울시 안에서도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이제 만드셨다는 거고 부위원장이신 건데 AI 특유에서 발의된 조례도 있네요. 어떤 내용이 네. 담겨 있나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AI 윤리하고 AI 산업 육성, AI 인재 양성인데 이제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조례안을 특위에서 발의를 했는데 하나가 관련 산업 육성, 네, 또 하나는 윤리 기반 조성, 네, 또 하나는 교육 지원. 이렇게 되네요. 네, 네. 관련해서 하나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이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 산업적으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제도화된 게 없어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AI 기업하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윤리적으로 걱정되는 것들이 그 많잖아요. 부분 정말 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먼저 이제 제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게 세 개 나온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AI를 통해서 차별이나 편견이 재생산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일단 제정을 했고요. 세 번째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인데 학생하고 교직원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은 막 앞서 나가는데 그렇죠. 오히려 선생님이 뒤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육청에 책무를 주고 AI 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위에 총 몇 분의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13분이셨는데요. 13분이 활동하세요.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개의 조례안을 발의함으로 해서. 특위는 이제 활동은 마무리가 됐군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조례안인데 아마도 발의됐을 때 바로 상정이 됐더라면 아마 전국 최초 조례안이 되었을 텐데 법 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법 제정 후에 상정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최초 자리는 놓쳤어요. 다른 데서 먼저 최초 네, 되게 아쉬워하시는군요. 네. 다른데 어디가 먼저 했나요? 경기도. 그러니까 발의는 제가 먼저 했는데 상정이 네네. 경기도가 먼저 됐어요. 그렇군요. 일단 그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했답니다. 예. 준비는 서울시가 먼저 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만들어진 이제 조례, 발의된 조례 이후에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과연 작동될 것인가? 사실 그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텐데 이거 좀 효과적으로 더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크게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윤리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게 이제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는 AI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산업 육성, 윤리 확립, 인재 양성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있긴 했었어요. 네. 들어있긴 했었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세 개의 조례를 제정을 한 거고요. 그 이제 조례 관련해서 틀을 짰기 때문에 세 개가 분류해서 다시 제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같은 건 앞으로 쭉 이제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 보고 첫 번째 내용 AI 경쟁력 강화 이제 특위에서 활동하셨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서울 시민 보고는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안이네요.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화재보험료도 그 율이 서울시가 가장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가입하신 화재보험, 그러니까 가입한 그 비율이 가장 낮은데 산재보험료는 더 낮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직장에 다니시는 직원들은 산재보험료를 의무로 그렇죠. 가입하게 돼 예. 있는데 10인 미만이거나 영세 사업자들 1인 사장들은 산재보험료율이 선택사항이에요. 본인에 대해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이게 그 1년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잖아요. 돈이 드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만약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선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안 넣어서 이거는 0.3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입률이요. 가입률이 서울시 가입률.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그래서 이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조례예요.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합니까? 보험료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30% 내지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5년 동안 유지하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예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 아마도 현장의 목소리를 그렇죠. 그 위원회 측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떤 목소리들 내시던가요? 이를테면 그 이제 우리 치킨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네. 튀김을 주로 하는데 튀기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확 튀겨가지고 그랬을 때 1인 사장이거나 2인일 경우에 그분이 입원을 함으로 해서 가게 운영을 못하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치료비는 둘째치고 아예 운영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생계가 어렵네요. 네,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거기에 따른 아예 수입이 중지가 돼버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그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예. 조례 안에 그게 담겨 있나요? 네네.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30%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일단 보험료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고 사실은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은 생활비도 필요하신 거기까지는 거잖아요. 이제 일단 생계에 관한 것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치료비에 관련한 지원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실제로 그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세요? 네, 기대는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진 못했거든요. 이제 올해 지나봐야 이게 언제 조례가 지금 아, 시행이 됐죠? 아마 봄에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예. 1년이 안 됐군요. 예, 1년이 안 돼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을 건데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제 26년부터는 1,000명을 지원할 그렇군요. 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해 이제 결과치는 안 나왔지만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 분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재 입으셨을 때 이거 실제 뭐 그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제 생계도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보험료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었고요. 세 번째 서울시민보고 내용 바로 연결해 보면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네. 반려식물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역시 조례 내용인가요? 네. 좀 생소하죠. 반려식물. 네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핫해요.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려동물은 케어하기 힘들고 외출할 때 힘든데 반려식물은 놔두고 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반려식물이 붐이 일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서울시에서는 독거노인들 위주로 반려식물을 같이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그런 그런 활동을 해왔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그게 더 확산시켰고 조례는 이제 그 23년도에 발의를 했는데요. 23년도에 발의를 했는데 그 이전부터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거를 참고로 해서 했던 거고
예전에는 이제 반려식물을 집에 키울 때 공기정화랄지 맞아요. 인테리어 그게 이거 목적이었죠. 목적이었는데 네, 지금 네, 네. 정서 안정이 1위예요. 사람의 정서 네네. 안정이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위안을 주고 안정시켜주는 게 1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정서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공기정화, 인테리어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예. 그 여기 보면 지금 2023년에 제정된 조례가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서울시 의회가 오래전부터 주목해서 육성해온 분야라고 하는데 반려식물 산업 육성이고 지원이면 반려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에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독거노인들한테 드렸고요. 어르신들한테. 예. 그래서 그 키우는 요령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물 주는 날짜 뭐 이런 것까지 다 써서 주시더라고요. 같이 네, 네, 심는 네. 과정을 같이 하고 키우는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성과가 좋아서 그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고립 운둔 청년들한테도 좀 청년들.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청년들한테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네. 반려식물. 산업. 그래서 그 고립 운둔 청년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같이 함께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는데 그거를 해냈어요. 해내서 결과가 너무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반려식물 키우시나요? 아, 그렇죠.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어떤 거 키우세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키워요. 그래야 또 근데 성공적이고. 확실히 느끼세요. 이게 나한테 많이 위로가 되고. 그렇죠. 제 방에는 그러니까 제 연구실에는 식물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책장 천장에서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서울시 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주목해서 육성해온 산업. 그럼 서울시 의회 의원분들 방에는 반려식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방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제 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또 어떤 분야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생소하시죠? 네. 이것도 2012년부터 도시농업을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도시 양봉도 하고 그 네. 뭐냐면 처음에는 옥상에 키우기, 베란다에 키우기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점이 그 옥상에 했을 때는 열섬 같은 거를 줄여주고 그러니까 온도 네네. 저감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기 안 좋은 공기 정화 탄소 흡수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녹색 식물이 많으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네. 이렇게 굉장히 공기질 개선까지 해서 좋은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로당에 미니 스마트팜으로 상추 같은 걸 키우게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채취해서 직접 드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옥상에 심고 베란다에 심던 것이 실내에서 스마트팜까지 이렇게 시설을 들여놓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지금 13년 동안 그 서울시에서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후 위기하고 어떻게 접목할 생각이 있는지 탄소 저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질의를 했어요. 기후 위기 대응 부분하고도 연계를 잘 하고 있느냐.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계해서 탄소 중립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네. 그런 제안도 드렸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 사업 점검했는데 이제 거기서 뭐 긍정적 성과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보고 내용 3가지 짚어봤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도 좀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이제 한 30초 정도 있거든요. 30초요? 네. 네. 30초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네.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골목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용기를 줬으면 좋겠고 아까 화재 보험률이나 그 산재 보험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저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연말 행복한 연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왕정순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